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2주차 임산부입니다. 백신은 임신 전에는 해당자가 아니어서 못 맞았고 임신 후에는 태아에게 어떤 영향이 갈지 의사도 장담 못한다고 하고 실제 진료보는 병원의 원장님도 안전하다 말하기 힘들다 하셔서 안 맞았습니다. 회사는 외국계인데 임산부와 기저질환자 보호 명목으로 이미 작년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임신을 알고부터 전염병이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분위기일 때 11월 한 달간만 잠시 출퇴근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계속 재택근무 중입니다. 임신 초기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출퇴근이 너무 걱정된다며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시국에 임신인데 출퇴근하는 게 너무 걱정된다. 안 그래도 임산부라 걱정인데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하고 어떡하니? 걱정이 돼서 잠도 안 오더라 하며 엄청나게 위해 주시는 말투로 전화를 하셨고 재택근무 시행 중이라는 말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뻐한 이유가 진짜 자기 일이라서 기쁜 줄은 몰랐네요. 끄덕하면 전화해서 뭐 가져가라. 나랑 어디 좀 가자. 우리 집에 좀 와라. 업무 중이라 못 간다고 하면 세상 이해 안 된다는 말투로 너 재택근무 중이라며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택근무가 집에서 노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집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회사만 아니지 똑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면서 재택도 근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노트북을 들고 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하더군요. VPN 아시나요? 다들 특정 IP 대역에서만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든 보안 체계예요. 당연히 전염병 때문에 안전하려고 시행하는 재택이니까 재택근무자 1인당 등록 가능한 IP는 한 가지이고 그렇다 보니 집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인트라넷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 못 알아먹겠고 오기 싫다는 거 잘 알겠고 네, 뭐 알아들으셨다니 다행이네요. 너는 참 핑계도 좋다. 재택이면 집에서 노는 거지. 일은 무슨 그걸 회사 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라고 하네요. 물론 재택이 편하긴 하죠. 출퇴근길 스트레스 없는 걸로도 임산부로서 정말 황금 같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세탁기 돌려놓고 업무 마치면 갠다든가 신랑 올 시간 맞춰 식사 준비할 수 있고 나 듣고 싶은 음악 틀어놓고 일하고 그런데요. 노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재택하면서 노는 걸로 보이면 회사에서 재택 철회할까봐 이 코시국에 출근이 두려워서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매일 근무 일지를 쓰고 가시성과 신경을 더 많이 쓰고요. 야근도 출퇴근 시간 빠지는데 이 정도쯤에 하면서 더 기꺼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TV 보는 거 상상도 못해요. 똥땡이 부리면 바로 업무에 티나는데 무슨 수로요. 그래서 저 말 듣고 나서 정말 전화 안 받았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바빠서 전화도 못 받았다. 무슨 일이시냐 했더니 또 이야기하시기를 바빠서? 너 재택이 뭐가 바쁘냐? 노는 것과 다름없는 거지. 집에 있는데 쉴 거 다 쉴 거 아니냐? 하길래 안 놀아요 어머니. 월급값은 해야죠. 아니 못 놀아요 했더니 그러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치면서 야, 너 내가 지금 사회생활 안 한다고? 내가 웃음니? 누굴 세상 물정 모르는 집방 노인네 취급하니?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용건 있으시면 앞으로 신랑한테 전화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느라 바쁜 애한테 어떻게 전화를 하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네, 저도 일하느라 바빠요, 어머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신랑한테 그날 저녁 그동안 참고 제 선에서 미련하게 해결했던 부분들을 다 쏟아내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울 생각까진 없었는데 임신 호르몬이란 게 뭔지 진짜? 그날 이후로 전 시어머니 전화 안 받고 신랑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한테 뭐 시키시는 것도 없대요. 근데 오늘은 진짜 받을 때까지 해보자는 건지 연속으로 전화를 내리 5번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일말의 측은지심으로 차단은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전화한다는 건 혹시 비상 상황일까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너 회사 그만둬라. 네가 벌면 얼마나 본다고 유세야 유세가. 내가 너 진급하고 애 가지는 거 미루는 것도 봐주고 남들 다 며느리 옆에 끼고 살림 가르치는 것도 포기했는데 어디서 고마운 줄 모르고 재택근무하면서도 유세야. 당장 그만둬. 그 말들이 저 진짜 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끊어버렸고 통화 녹음된 거 신랑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카톡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시끄러우니까 이어폰을 끼던지 혼자 있을 때 듣고 그리고 제가 얼마를 벌던 제가 대학 나와서 제 경력을 지키겠다는데 잘하면서 아무것도 보탠 거 없는 시어머니한테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곱씹을수록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어머님께서 선을 넘으셨으니 난 아예 관계를 끊겠다 말을 했습니다. 신랑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고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화내고 있겠죠. 뱃속아가 지키느라 재택하는 며느리한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죠? 정말 점심 먹어야 하는데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들 시어머니와 손절하는 거군요. 참 힘드네요. 후기.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참 힘이 되었네요. 남편은 예상대로 시어머니랑 한판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 그래도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아이 낳으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하는데 엄마가 책임 다 질 거냐고. 와이프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에 다니는데 그걸 그만두라 말아 하냐고. 여기 다니려고 얼마나 노력해서 들어간 건데? 라고 하며 막 퍼부었더니 서럽다 우시던 시어머니도 우는 거 딱 그치시고 아무 말도 못 하시더래요. 아, 진짜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네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요. 일을 비밀로 아이 낳을 때까지 연락하거나 신경 안 쓰려고요. 재택근무하고 퇴근하면서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저랑 비슷한 일화를 가진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에휴, 며느리들 정말 파이팅입니다. 댓글.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네요. 제가 학벌, 회사 다 남편보다 나은데 제가 해외 출장 간다니까 네가 가서 외국 사람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려고 진심으로 눈동그래져서 물어보시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뭐로 해? 영어로 하지. 그랬더니 영어는 너나 하지.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 느껴져서 완전 황당했습니다. 참고로 전 성성한 남편 중경 외시 출신입니다. 원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하는 건 다 하찮아 보이고 아들이 하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댓글이 전 남편 저 둘 다 외국계에서 지금 재택근무 중입니다. 둘이 똑같이 일하는데 점심 제가 챙기고 저녁도 제가 챙기네요. 제가 점심을 안 먹으면 본인도 배 안 고프다고 안 먹습니다. 그러다 제가 먹으려고 하면 그땐 먹어야 갑자기 배가 고파지나 봐요. 정말 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멀쩡한 성인을 한 명 돌봐야 되는 것인지 후회의 막심입니다. 두 번째 사연. 언니의 행복의 겨운 사진 자랑이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사촌 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이모부부가 외동딸 사촌 언니를 두고 일찍 하늘나라로 가셔서 4살부터 저는 사촌 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4살이 많은데 20살까지도 저는 사촌 언니라는 걸 몰랐을 정도로 저희 4가족은 단란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결혼에 뜻이 없었고 언니는 일찍 결혼하고 싶어 두어 명에게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자꾸 결혼 직전에 틀어져서 힘들어했습니다. 언니가 좀 애정을 갈구하는 편이라 일방적으로 차이는 쪽이었고요. 그러다 작년 38살의 나이에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조건은 전 남자친구들보다 현저히 떨어지지만 엄청나게 세심하고 다정한 스타일인 형부를 만나서 언니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동갑의 전문직이었던 전 남자친구들보다 박봉이고 여상이어도 나를 위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자를 만나 훨씬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외아들이라 시부모님도 딸이 없으셔서 딸처럼 예뻐해주시고 잘해주신다고요. 연애할 때 언니한테 용돈도 주시고 그랬나봐요. 형부랑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형부와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 연애 내내 저한테 연애 고민 상담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형부가 2억 원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결혼한 사례인데 헤어졌을 땐 거의 몇 달 밤낮을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다 재했을 때는 너무 행복해해서 저도 아주 기뻤고 한편으로는 이제 언니 우는 소리 안 들어서 좋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도 잠시 언니가 행복해하는 거 얘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젠 좀 힘이 듭니다. 재했을 때부터 결혼 준비, 결혼식, 신혼생활 언니가 염원했던 일이기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형부 없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 찍어 올리며 자랑을 합니다. 시부모님께서 밥을 사주셨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셨다. 뭐 이 정도는 가족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오히려 안심이었어요. 우리 형부가 퇴근길에 꽃을 사다 줬다. 우리 형부가 좋아하는 소갈비, 포켓탕을 먹었다.
오늘 둘이 소풍을 다녀왔다. 형부가 운동을 잘해서 친구가 칭찬을 했다. 형부랑 오늘 이런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좋았다. 나 처녀 땐 해본 적 없는 아침밥도 차린다. 대단하지? 하며 밥상 사진. 형부랑 부부 모임 다녀왔다. 형부 퇴근하는 거 데리러 왔다 하며 형부 퇴근하는 모습 도찰한 사진. 둘이 영화관을 다녀왔다. 형부가 운전을 잘한다며 운전하는 사진. 형부가 퇴근길에 언니 생각나서 뭘 사왔다. 고급 취미를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며 너도 하자는 둥. 제가 볼 때 언니네 형편에 과한 취미입니다. 취미 동아리에서 우리 보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다. 오늘 백화점 갔다가 형부랑 타르트 사 먹었다며 둘이 타르트 먹는 사진. 시부모님이랑 백화점 갔는데 스카프 사주셨다. 너무 행복하다. 쓰고 나니 별거 아닌가 싶지만 전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일십하기에는 저한테 반응해달라고 하는지 꼭 땡서방이 아닌 형부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바쁘단 핑계도 못 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을 줄여도 수입엔 지장이 없고 또래보다 여유있게 버는 편이에요. 언니네는 사실 형부 홀보리인데 제 수입보다도 낮으신 편이라 저는 언니 부부의 생활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언니가 형부랑 연애 시작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만 해서 걱정스러웠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어찌어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집순이인데다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서 알콩달콩한 생활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지만 알콩달콩보단 편안해서 좋아요. 둘 다 내향적이고 각자 생활도 중요하게 여겨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아 굳이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제가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다는 건 알아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귀찮아서 별 얘기를 안 하고요. 게다가 지금은 임신 7개월 상태인데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기겠어요? 이해하고 저도 기쁩니다. 그러나 임신하고 부럽지 않은 저 자랑이 더 심해졌습니다. 초음파 사진 기본에 매일매일 용품 이거 샀다. 귀엽지? 매일 아기 인형 만드는 사진, 형부가 언니 배에 기대고 있는 사진, 태동 동영상 매일, 형부가 아가를 책 읽어주는 영상, 형부가 새벽에 나가서 과일을 사왔다는 사진, 형부가 잘 챙겨줘 아주 고맙다고 형부에게 선물 사줬다고 선물 사진. 우는 소리보다 낫지 않느냐 싶다가도 우는 소리 웃는 소리든 다 저는 너무 귀찮고 너무 에너지 소모되는 느낌이에요. 부모님은 핸드폰이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가끔 답장만 하시는 정도고요. 사실은 언니한테 뭐라 하기도 그런 게 언니랑 5년 전쯤 저랑 할 정도로 다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언니에게만 말한 저의 인생에 걸린 큰 비밀이 있었는데 그걸 마음대로 부모님께 폭로를 했습니다. 직장 진로에 관한 문제였고요. 부모님은 충격받아 쓰러지셨고 제가 잘못한 일은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놀라셨습니다. 언니도 갑자기 부모님 편을 들며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때에선 안 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고 언니와는 2년간 인연을 끊다시피 했는데 싸우고 2년 지난 후 언니가 울면서 사과해서 풀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한테 열등감이 있었다고. 제 재능이 부러웠고 가족 친척들이 저만 예뻐하는 것 같아 질투가 났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친딸인 제가 좋으면서도 질투나서 괴로웠대요. 저는 오히려 가족 친척들이 언니를 너무 위해주고 절절매서 나는 뭐도 혼자 해내야겠구나 마음먹은 외로웠던 기억만 있거든요. 내가 여기 이방인인 것 같고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 느끼는 건 다른 거니까 가족인데. 울면서 사과를 하니 잘 풀었는데 언니가 저한테 열등감이 있는 게 이렇게 자랑식으로 표출되나 싶고 결혼 전에 언니가 조실부모해서 다들 안타깝고 또 언니 성격이 좀 유별나고 히스테릭한 게 심해서 가족들 친척들이 다 절절맸는데 언니가 결혼하고 다른 지역에 분가하니 사실 가족들은 홀가분한 마음도 커요. 결혼 전엔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고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가족들한테 사근사근 연락해서 애교 부리고 용돈도 타가는 것 같고요. 솔직히 얄밉긴 합니다. 180도 변해서 그러는 게. 아무튼 저도 여러모로 쌓이는 게 많네요. 글로 쓰니까 사촌 언니니 친언니와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저보다 언니를 더 예뻐하시고 속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기에 게다가 임산부인데 상처 주기도 싫고 그렇지만 저도 너무 노을해져 걸릴 것 같고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네요. 마냥 저는 언니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타지로 시집가서 친구도 없고 형부뿐이니 외로워서 이런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마음속에 결핍이 크다고 생각하니 또 마음이 짠해지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계속해서 받아주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어느 분 말처럼 단톡방 알람을 꺼놓고 한 번씩 클릭해서 영혼 없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오, 좋겠네. 오, 이쁘다. 언니를 짠하게 생각하니 제 마음도 좀 편해졌고요. 가끔 대답해주니 언니도 보내는 횟수가 좀 줄었네요. 행복의 기준은 자신이 세우는 건데 언니가 주변의 시선과 관심보다 스스로 행복함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조언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럴 때는 최악을 생각해봐요. 이혼당해서 애 데리고 그 성깔에 친정이랍시고 님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돌 것 같죠? 라고 생각하면 어휴 지가 좋다는데 지금 행복하다는데 어쩌겠어. 그래라 하고 적당히 반응해줘요. 가족이라 친언니급이라 뚝 끊을 수는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언니가 하는 짓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요. 다른 분들 말씀처럼 애 태어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댓글이 언니가 자존심도 낮고 애정결핍이 심해서 내 옆 사람이 나한테 사람 대접해주는 걸로 자기 사랑을 채우는 중이네요. 그걸 좀 냉정하게 말하고 피곤하면 딱 말하세요. 자꾸 받아주면 당연시 하더라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낭만캐스터를 구독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